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홍 박사님은 지금 현재 그 코어 라이프 소스라는 회사에 창업을 하셨고 있죠. 창업주이고 CEO고 프레지던트로 일하고 있고요.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그 UIC에서 약학대학 교수로서 10여 년간 일하다가 지금 창업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세미나가 치매 전문가인데 오늘 특별히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이쪽 병에 대한 그 클리닉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약물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관심이 좀 뭔가 너무 넓을 것 같아가지고 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암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기 오신 분 스피커들 주로 이제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 1세들.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1.5세. 영어를 너무 잘하고 근데 아마 한국말 할 때 좀 서투를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릭 킴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수홍입니다. 우선 제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가지고 시작할 때 좀 발동이 걸려야 돼요. 들어가면 괜찮으십니까? 영어 표현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그렇습니까? 예. 영어로 해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써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네, 읽을게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암은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대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암 환자 계세요? 아니면 식구들 중에 암 환자가 계신 분들 계시죠? 오케이. 자, 혹시 여기서 또 그럼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암 쪽으로? 오케이. 익사이팅. 자, 근데 오늘 강의는 이게 대중을 하시는 대중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학자니까 과학을 많이 이렇게 첨가시켜가지고 심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는 우선 저를 소개해야 되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암제 개발하는데 참여한 지 거의 30년 됩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UC 얼바인에서 했고요. 저는 안 가집니다. 원래 저는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보다 암 전문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 메이저리 바이올로지 앤 케미스트리예요. 그리고 또 메디컬 스쿨에서 일을 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의사가 되겠다 막 공부를 하는데 컵드로 프리메드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를 초대를 합니다. 화학과에 있는 친구예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오시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름을 대는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보통 학교에서 누가 강의를 하게 되면은 45분, 50분 강의를 하고 5분, 10분 질의문답하고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이상을 강의를 하세요. 난스탑으로. 그리고 질의문답 15분, 20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시간 강의인데 그 2시간이 저한테는 한 20분도 안 돼요. 너무 푹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뿅 간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연구는 암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돼도 평생 수술을 하고 해도 몇 명의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암제를 개발해서 암을 정복할 겁니다. 이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는 그러니까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진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할 때고요. 그 다음에 그 암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할 때입니다. 정말로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딱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를 보는 것보다 과학자가 돼가지고 암을 정복하는데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셋의 선생님 이름도 날리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대 가면서 싹 밀어버리고 이제 약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화학과로 갔어요. 저는 기본이 바이올로지고 그 다음에 화학도 했으니까 의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펄드 유니버시티로 포스닥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약대 선생님한테 갔어요. 이 선생님은 항암제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화학과는 이 케미컬을 만들기만 하잖아요. 근데 약대에서는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포뮬레이션도 하고요, 파마슈릭도 보고요, 파마칼라지도 보고 동물 실험 다 합니다. 세포 실험에서 또 너무 재밌어요.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개발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걸 개발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적으로 쓰는 항암제보다 10,000배 이상이 좋아요. 10,000배 이상이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항암제를 개발했을 때 이만한 이게 세포라 그러면은 이만한 덩어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넣어도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sub-nanomolar level이에요. 10 to minus 11, almost minus 10 to minus 12 molar level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때 개발한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를 않아요. 굉장히 셀렉티브가 강합니다. 또 더 좋은 거는 보통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면역기관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이 손상을 입고 보통 암 환자가 이제 죽는 거 있잖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항암 치료하다가 그 독성을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다 죽습니다. 그게 over 97%예요. 자, 근데 이거는 또 얼마나 좋으냐면 면역기관을 손상 입히는 게 아니라 올려줘요. 환상적인 거죠. 그런 게 제게 떨어졌어요. 개발했습니다. 보통 그런 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연구를 보조를 받고 정부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NIH, NCI, 그러니까 National Cancer Institute 거기서 돈 받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투자를 받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만 불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을 해도 FDA에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승인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뽑지 못하면 절대로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브리스톨 마이얼이랑 멀크,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투자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분명히 된다. 그리고 그게 발견돼가지고 막 연구 결과가 나올 때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진짜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UIC 학교를 이제 교편을 잡고 왔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제 연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작나무 아시죠? 한국에서 약초로 쓰고 그러죠. 자작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하면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차가버섯이라고. 자작나무에만 자라나는, 뭐 자작나무만 아니지만 그 종류의 나무들에만 기생하는 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이 항암 효과가 좋다고 막 난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자작나무에 어쨌든 근데 자작나무에 지금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베출린산이라고, 베출리닉 애시드. 그거 제 거에 특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 특허가 7개인가 8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생하는 차가나무, 차가버섯이 있고요. 근데 그
효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임상실험이 유럽에서 3차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훨씬 전에 정말로 좋은 거 개발한 거는 임상실험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선생님한테 전화를 올립니다. 선생님 언제 임상실험 들어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그러세요. 야, 네가 고생한 거 아는데 이제부터 그 얘기하지 말자. 없던 걸로 하자. 그래요. 선생님이. 왜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고생한 거 아는데 우리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그럼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요. 이게 아닌데 전화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 얘기하지 말자. 끊어요. 고민을 합니다. 두 주를 고민을 하는데 답이 떠오르는데 이게 제가 알고 싶어하는 답이 아니에요. 뭐냐면 돈이에요. 그때 이게 90년대 초반입니다. 미국을 돌리는 암에 관련된 제약 업계 있죠? 의약 업계 인더스트리가 $300 빌리언였어요. 미국에서만. 지금은 $500 빌리언이 넘지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내 것 같은 약이 나오게 되면은 제약회사가 이 제약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다시 올립니다. 선생님 이거 돈 문제입니까? 많이 계세요. 화가 나요. 다시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이런 거 개발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됐는데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미국 FDA가 허가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외국에 있는 FDA에 보냅시다. 선생님도 친구가 있고 저도 친구가 있고 외국 친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개발을 합시다 했어요. 선생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래요. 너 신혼이지? 그래요. 네. 애 없지? 아직 없죠. 너 평생 애들 키우면서 외국에서 살래? 아니면 조용히 미국에서 살래? 선생님이 그래요. 저 미국 시민권자인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못 알아듣은 것 같은데 똑같이 다시 말씀을 하죠. 너 평생 외국에서 그냥 애들 키우면서 살래? 아니면 조용히 미국에서 살래? 소름이 싹 끼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화가 나요. 아이씨, 이게 뭐야. 만약에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나 돈 안 벌어도 돼.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다 생각하고 이거 개발하면 돼. 해가지고 다시 2시 동안 그만한 다음에 전화를 올립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돈 문제라 그러면은 저는 이 개발한 것에 일전 한 번도 관련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풀 수 없으면은 우리 아무도 모르는 3세계에 풉시다. 그래서 어쨌든 약만 개발되면 되니까 사람을 구하면 되니까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세요.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Derek, you still don't get it. They still know who you are. 그거예요. What do you mean? You don't get it. They still know who you are. So you think for yourself. Stop. 전화 끊으세요. 소름이 싹 끼치는데 그때 제가 항암제 개발하는데 손을 접었습니다. 20년 했는데 할 게 없어요. 평생 거기 목숨 바쳤는데 그래서 한 6개월 고민하다가 나온 게 치매약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9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는 제가 이제 30초 안에 끝낼게요. 치매약 개발하는데 빠져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처음 했어요. 그것도 약초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황 알죠? 카레 먹으면은 치매 예방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와서 막 강의하면 막 기립박수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 얘기하려면 한 3시간 가니까 한번 더 하고 이제 암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항암제 개발을 하는가 안 하고 이제 치매약을 개발하는데 송충이는 뭐 먹고 산죠? 솔잎 먹고 산다 그러죠.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이 숨다 뛰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논문이 재미있는 소문만 들리면 논문 가서 읽어요. 저절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암을 다스리는 지혜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지식으로 가르쳐요.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걸 전달합니다. 근데 한 2년, 3년 동안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지식이 정리가 되면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요. 우러러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라 그래요.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 깨달음이 온 게 이거예요.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암은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게 맞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위에트란 말을 씁니다. 외국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전부 한국 사람 한국말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위에트란 말을 씁니다. 어느 질병이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ecognition, R, 그 다음에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디텍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찾아야지 돼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early detection,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특히 암 환자들이 암입니다 하면은 나는 몰라, denial에 들어가요.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그럴 수가 없어, 들어갑니다. 근데 acknowledge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질병이 있구나, acknowledge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커밋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트리트먼트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recognize는 했지만은 early detection도 했지만은 acknowledge를 안 해요. 그러고 실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당신은 암 환자입니다 하면은 처음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이제 죽었구나예요. 미국 사람들은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암 발견됐습니다 하면 아이씨 싸워야 되네, 오케이, what do I do next, 이렇게 들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리액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뽑아온 건데 연도별 성별 암 발생자 수치입니다. 매년 암 환자가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020년이 되면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다는, 암 환자 꼴로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명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람이 지금 몇 명이죠? 3천만이에요. 3천만인가? 5천만이요. 5천만이요.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2020년이면 5년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명 이상이 암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5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미국에서는 8명, 9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 지금 계속 추세 올라가는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암이, 그러니까 나이별로 했을 때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되느냐, 발견되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위암이고요, 갑상선암이고요, 유방암이고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이게 위암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생존율이 좋아진다고 해요.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의학은 기술이 발달돼서 굉장히 얼리 디텍션이 파스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지나칠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딱 띄어내기만 해도 아마 없앨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말장난이에요. 근데 어쨌든 좀 보여줘야지 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을 칩니다. 정부에서, 의학계에서, 그 다음에 제약계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별로 진단 후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하고 나서 얼마나 사느냐, 그걸 이제 조사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암이 지금 발견된 숫자가, 이게 잘 봐야 돼.
지금 한국에 암 환자가 요만큼 있다 그래. 120만 명. 이렇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산 사람, 2년 이상 산 사람. 근데 여기 포함 안 된 게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95% 이상이 항암 치료하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들 포함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살아남은 사람만 숫자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숫자 본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죠? 한참 곱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숫자에다가 나누기 0.05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네, 그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암이 뭡니까? 우리 몸에 그냥 세포가 딱 있는데 이제 abnormal growth of cells in the body. 그래서 암은 큰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학교에서 배우기는 암은 큰다. 계속 크기만 한다. 그리고 세포가 막 이게 그러니까 분열을 해가지고 숫자 막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다른 걸 또 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냐면 암세포는 죽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 세포는 나이가 있어요. 몇 번 세포 분열을 하면은 죽어야지 돼요. 텔로미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는 염색체 이렇게 끝에 달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세포마다 어느 길이가 있는데 한 번 분열할 때마다 그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세포는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암세포는 그게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지 돼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씁니다. 그죠? 근데 항암제가 뭐를 하냐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만 죽이는 게 항암제예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빨리 분열하는 세포만 찾아가서 죽인다. 근데 우리 몸에는 다른 세포들도 많아요.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가. 그게 뭐냐면 면역기관 세포, 아니면 우리 소화기관에 있는 세포,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hair follicle cells.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왜? 계속 새로운 세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소화기관을 활성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딱 죽여버리면은 맨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역기관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빨리 죽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그런 것들. 정리를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미나하게 되면 한 5시간, 6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줄이느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또 해야 돼요. 무엇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가게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무엇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가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됩니다. 사람 보면은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돌연변이를 할 때, 뮤테이션을 할 때 이제 암세포를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뮤테이션을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주게 하느냐? 그럼 사람 보면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암을 일으키게 하는 유전자, 암 발생 유전자를 온코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코진이,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온코진이 세포 안에 염색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을 때 이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이런 밸런스를 주셨거든요. 온코진인가 하면은
암세포를 변하게 하는 진의 프로덕트를 모듈레이트 해주는 또 투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그러니까 암 발생을 방지해주는 유전자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 유전자들 이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딱 떠올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드리고 싶고 있는데 요즘에 효소란 말을 합니다. 효소 음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효소 저렇게 해서 효소 막 그러지 않습니까? 효소가 사람 몸은 효소 덩어리예요. 그 효소 장사한테 빠지지 마십시오. 말장난이니까 설탕물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 유전자 있죠.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소들이에요. 온코진도 진 프로덕트 여기서 얘네들도 그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효소가 특별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가지고 세포가 움직이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효소 먹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아니요. 자, 이게 세포가 일어나는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효소들이고요. 효소가 이거는 요것과 작용하고 요거는 요거 작용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세포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 기능이 상실돼요. 그러면은 그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기 사이언스 하신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바이올로지 하신 분들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쫓을 때 꼭 그렇게 하면은 암을 정복하다든지 무엇을 정복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PhD 하나 봤는데 이 중에 하나만 보고 여기서 무슨 작용이 있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하나만 찾아도 박사학위 받아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큽니다. 그림은 이것도 다 쭉 보내주세요. 자, 진짜 재밌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항암제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항암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케미컬들이죠. 근데 항암제 문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암 환자들의 95%는 항암제 잘못 썼기 때문에 독성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다고. 자, 이것들입니다. 항암제 이름들, 어느 질병에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약들이 가지고 있는 효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암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연구할 때 이거를 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거를 하나 차단을 하면은 항암제를 만들게 되면 암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세뇌교시키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전에 암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암의 원인이 뭐냐?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배우기는 radiation, 방사선이죠. 방사선? 방사능. 네. 후쿠시마 터졌을 때도 원전 사건 일어났을 때도 지금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뭐 식물, 곤충, 동물 막 돌연변이 일어나고, 또 히로시마 폭발했을 때 사람들 대부분이 이거 방사선 노출로 그 다음에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셨고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radiation.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칼시노진입니다. 그거는 발암 물질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볼 때에 레디에이션은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칼시노진. 그러니까는 고기 태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페인트 칠하는 것도 많이 들어 마시면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 그 다음 벤진이죠. 옛날에는 막 썼는데 요즘 못 쓰잖아요. 벤진. 그것도 많이 노출되면은 그러니까 루키미아 걸리고 뭐 이런 그다음에 간암 생기고 뭐 그런다는 거 있죠. 그런 거. 칼시노진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매일같이 수백만 개, 그러니까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수만 개, 수백만 개 암세포가 나타납니다. 숫자가 왜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정결한 생활을 하면 숫자가 적을 거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냥 설치면 숫자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레인지가 넓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정상적으로 삽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암 환자예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재수가 좋아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매일 일어나는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항상 돌봐줍니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스테로스 코어가 있어요. 밸런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무너졌을 때 이제 성장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암 환자라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냥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근데 또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 소식 자체가. 자, 매일 수백만 씩 나타나는 암세포.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면 암에서 해방이란 말이 있을 수 있느냐? 암에서 해방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암 환자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한 다음에 의사가 그래요. Oh, you're lucky. You're cancer free.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shoot. 의사 잘못 찍었다. 암에서 cancer free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넘기셔요.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암에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매주 골프 치는데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얘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쑤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하네. 암입니다 하면 그때 탁 녹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남자들이 많으니까 전립선 암이 있고요. 뭐 이런 암이 쭉 있습니다. 이거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자, 암 치료법 흔한 방법이 수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키모테라피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모든 게 암의 원인은 무시하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바이올로지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에피지네틱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꿈으로써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푼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유전자는 조작을 못합니다.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 거고 We get to modulate gene expression.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모든 걸 함으로써 유전자가 내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이 안 되네. 하여튼 결과물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고기 마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얼굴도 펴지고 우아해지고 사람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항상 나쁜 생각에 나쁜 거 먹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찌든 생활하면 결국은 아파가지고 고생하다 죽는다. 그거예요. 그거는 who has a choice? We have the choice. We are in control. 그게 에피지네틱스입니다. 쉽게 푼다 그러면은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의사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항암 치료하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식단을 건강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술과 담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운동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의사들은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10명이면 9명은 얘기 안 하고요. 요 얘기만 해. 돈 벌어야 되니까. 자, 항암치를 개발하다가 그 길이 막힌 다음에 치매약을 개발하다가 깨달음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듭니다. 철칙이에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아니,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사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데 봐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약회사에서 해주는 방법과 의사들이 얘기해주는 방법과 학교에서 교육하는 그게 암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면은 진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원인이 뭐냐. When we look at a problem, we gotta look at the fundamental. The very, very basic question. What causes it?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부산물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효소도 갖고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자극을 해가지고 이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가고 암으로 가느냐 건강한 세포는 남게 하느냐 그걸 결정짓냐 이겁니다.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나눠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출장 가면서 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 생각에 우리는 암과 굉장히 무관하게 살아.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신선한 걸 먹으니까. 그러면 생각하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야. 자, 2020년대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2020년에는 5명, 6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누가 더 많습니까? 한국이 더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얘기는 싹 잊어버리고 듣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서 우아하게 살아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출장 갔을 때 이거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한 2주일 동안 미국에서 가가지고 한국에서 초대해가지고 주는 음식들 있잖아요. 한국 정식에다가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열심히 잘 먹다 보니까 일주일 3, 4일이 되니까 저희 건강이 무너져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러지? 건강이 이러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 것 같다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맨날 차 타고 그냥 끌고 가는 데를 가서 구경하고 차에서 졸고 그러는데 뭐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즐겁지.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그 깨달음이 온 다음부터는 아침에 호텔에서 주는 미국식 음식 있죠? 샐러드 이만침에다 가는 그거 엄청 먹어. 그러면 아침에 먹고 점심때까지는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도 건강이 무너져.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오면은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과일 좀 사다 놓은 거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야채 먹고 이래가지고 건강 회복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What is wrong with this? 근데 한국 TV를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방암은 이런 거고 이렇게 막 설명한 다음에 암 환자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호스트 MC가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한 다음에 유방암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 옛날에 살던 식으로 편하게 그냥 좋은 데로 사시면 돼요. 이게 답이었어요.
막 그날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 얘기 듣고. 왜? 암이란 부자들만 걸리는 질병이에요. 당뇨도 부자들만 걸리는 질병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걸리는 병이 당뇨고 그 다음에 암이에요. What is wrong with this picture? 그래서 한국 식단도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니까 신선한 재료를 시장에서 사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칩니다. 그래가 다음에 쫙 짜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념 섞어가 쪼물쪼물 해가지고 반찬으로 먹어요. 근데 신선한 야채를 사가지고 뜨거운 물에 팍 해가지고 하면은 영양소 그냥 나가요. 대부분이 비타민C 그대로 파괴되죠. 줄줄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먹는 거는 남아있는 거 거기에다가 양념의 향 있죠. 맛 그것만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식이섬유는 많이 먹지만 대체 영양소는 아니에요. 영양 가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 식단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마켓에서 샐러드나 샐러리 뭐 그런 거 사잖아요.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어서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가 있는데도 그거 더럽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더 건강해요. 한국 사람들보다. 왜? 신선한 거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확 죽여가지고 남을 찌꺼기 먹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럼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이게 암의 원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뭐 이 세미나를 들어도 뭐 집에 이 박사님 하신 것 같이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으로 막 큰 거니까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이제 세미나 이런 암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집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실체 넘길 수 있는 거, 식구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항암 치료 전에 이런 얘기를 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항암 치료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항암 치료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의사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거야. 내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는 베이직 knowledge이기 때문에 everybody has the right to this information. It's their right to find out this information and practice, not mine. 그게 암 전문의가 하는 소리예요. 생각해봐야 돼. 보통 사람들이 의대 가가지고 그런 전문의가 된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기상은 없어지고 결국은 돈 버는 데 빠져 있어요. 항암 치료하기 전에, 그러니까 암 하기 전에 생활 습관 바꾸고 식단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변해요. 자, 암의 원인 가장 큰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방부제 말씀드릴게요. 방부제가 뭐 하는 거죠? 음식을 썩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 음식을 썩게 합니까? 박테리아가 썩게 합니다. 곰팡이가 썩게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에게는 박테리아가 엄청 많아요. 사람 몸의 숫자가, 세포 숫자가 10조라 그럽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그거보다 곱하기 11을 해야 돼요. 100조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박테리아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박테리아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오는 농작이다. 이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몸에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홍기자님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박테리아 다 모으면은 한 자목만큼 돼요. large 그레이프루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숫자가 대부분 소화기관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소화기관에 박테리아가 많다는 게 이제 됐고,
근데 그 박테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박테리아예요. 유산균이에요. 대장균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대장균은 독을 뿜어요. 대장균은 무슨 음식을 먹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하면서 독을 뿜습니다. We call it enterotoxin, endotoxin. 그래서 이 톡신 케미컬이에요. 그게 혈관 통해서 몸에 들어옵니다. 독이기 때문에 이제 몸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기관의 60%가 우리 소화기관에 있다고 그래요. 60%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 소화기관이 무너지면 우리 몸도 무너집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소화기관을 관장을 해주느냐? 그게 유산균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유산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유산균 좋다 좋다 치다 막 그러는데 왜 좋은지 몰라.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유산균이 하는 작용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걸 썩지 않게 해주는, 썩지 않게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했을 때까지, 흡수가 될 때까지 썩지 않게 해주는 게 유산균이 작용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방부제를 먹습니다. 유산균이 박테리아죠. 방부제가 하는 게 뭐죠? 박테리아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부제가 많은 음식을 먹어요. 먹게 되면 유산균이 성장이 억제가 되고 활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빈 자리를 뭐가 채우냐면 대장균이 채워요. 대장균이 채우게 되면 많이 채울수록 더 많은 독을 뿜습니다. 더 많은 독이 몸으로 들어와요. 암 환자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소화기관이 다 무너져 있어요. 식단을 보니까 전부 엉터리야. 제대로 된 식단을 가지고 먹고 사는 암 환자들을 한 명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소화기관이 무너져가지고 염증 덩어리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변을 냄새를 맡으면 정말로 지독해. 이건 진짜로 엄청난 냄새가 나요. 왜? 대장균이 성장해가지고 독을 뿜기 때문에. 근데 또 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소화기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간이 무너져 있어요. 간이 하는 작용이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분해가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그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간이에요. 간에 가서 해독이 돼야 됩니다. 해독이 되고 나서 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같이 이거 소화기관이 무너져가지고 독이 들어오니까 간이 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해독작용을 못합니다. 그 독이 해독작용이 안 된 그 독들이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관이 많잖아요. Full of organs. 그리고 세포도 여기 있는 세포랑 여기 있는 세포랑 다 다릅니다. 센 세포가 있고 약한 세포가 있고 제대로 된 세포가 있고 안 된 세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췌장이 잘못됐으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뇨병이고요. 심장이 혈관 쪽이 나빠가지고 되는 사람들한테는 심장질환도 나타나고 또 장기가 나쁜 사람들한테는 장기가 무너지면서 암으로 나와요. 자, 암 환자들은 소화기관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병원에 가서 간 검사하잖아. 건강하게 나와요. 왜? 간이 세기 때문에. 간이 무너져가지고 간이 좀 안 됐습니다.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80% 이상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당뇨를 잠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당이 좀 높습니다. 당뇨기가 있는데요. 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하잖아요. 당뇨약. 그러면은 80%의 췌장은 pancreas, it's not working.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지 돼요. 간도 그렇고 췌장도 그렇고. 근데 그게 소화기관이에요. 그러고 나서 약한 부분에서 돌연변이 일어나면서 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젤리나 졸리 있죠. 다 띄어냈잖아요. 가슴도 띄어내고 자궁도 뚫어내고. 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꼭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I think she made a lot of money doing that.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뭔가 액티브해서 시켜줘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 생활 습관이에요. 자, 질병을 보는데 원인을 봐야 돼요. 과학자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 세밀한 거 있죠.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뭐고 뭐 유전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문제를 일어나게 하느냐 그걸 봐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 건강이에요. 자, 우리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방부제들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썰기가 무너지는 거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거예요. 미원. 자, 암세포를 보니까 암을 보니까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환경이 있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을 보니까 식단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밀가루, 설탕. 밀가루, 설탕 엄청 많습니다. 국수, 케이크, 빵 엄청 좋아합니다. 암 환자들 전부 다. 국수와 밀가루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암 환자들 중에서. 그것도 밥을 먹잖아. 현미밥은 절대로 못 먹어. 흰쌀밥은 먹어야 돼. 근데 또 비슷하잖아요. 당뇨병 환자도 그래요. 그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당뇨병을 이렇게 엇비스하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많은 암 환자가 당뇨병 환자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결국은 설탕이에요. 탄수화물입니다. 그죠?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려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여기 있어요. 미원에 있어요. 왜? 미원은 it's excitotoxin, it's neurotransmitter.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 하죠? exciting 시키는 게 굳게 만들어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신경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놨다 줬다 놨다 이렇게 줬다 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쉬었다가 이랬다가 이래야 되는데 미원이 딱 들어가게 되면 딱 굳어버려요. 그러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배부른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는데도 또 먹어도 돼. 조금 더 먹어. 그럼 자꾸 위는 커지니까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은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끼는 게 뭐죠? 지방간만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간암 뭐죠? 가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원이 왜? 미원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작년에 한 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원 회사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식약청과 뭐 그 소비자협회 짜가지고서는 발표를 했어요. 미원은 먹고 죽는 사람 없더라. 미원은 독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도 쫓아가도 네 그래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미원 먹고 죽는 사람 없어요. 미원 한번 숟가락 떠 먹어봐요. 그대로 토해. 먹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원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해줌으로써 암세포가 많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한 숟갈 더 먹는 거 있죠? 그거예요. 집에 가져갈 거.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있죠? 50 넘으면은 해 떨어지면 과일 먹는 거는 좀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암 환자다 그러면 해 떨어지면 절대로 과일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 과당이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자, 무슨 소리냐? 자, 암세포는, 그러니까 암세포도 세포는 세포예요. 그렇죠? 모든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지만 삽니다. 산소가 있어야지만 삽니다.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를 가지고 살아요. 옥시즌 몰레큘. 그걸 삽니다. 근데 암세포는 우리가 들어 마시는 이 산소를 사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글루코스, 포도당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삽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암세포는 우리가 들여 마시는 산소가 많으면 암세포는 죽어요. 근데 정상세포는 삽니다. 암세포는 표면에
당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마듈레이트 돼가지고 당분을 많이 끌어당깁니다. 인슐린이 없어도 정상세포는 인슐린이 없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을 합니다. 많이 먹게 만들어요. 자, 암세포가 하는 게 또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의 암 환자들이 몸이 산성이에요. 산성이 몸에 나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는 거거든요. 좀 차피한데 새겨 들으십시오. 암세포,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보면은 몸이 굉장히 산성이에요. 왜 산성이느냐? 암세포가 우리 몸에 산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그 산소를 가지고 쓰면서 사는데, 보통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포도당을 먹게 되면은 그게 연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게 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에너지와 물과 그 다음에 젖산이에요. 젖산에서 멈춥니다. 올게닉,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젖산이 강해요. 김치 먹으면 신 거 있죠? 그게 젖산이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젖산을 뿜어요. 근데 이 산이 암세포는 자기가 활성화할 수 있지만 근처에 있는 정상세포는 활성을 저하시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암세포다 그러면 젖산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세포들은 활동을 못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이 쓸 에너지까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음식 먹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완고합니다. 밀가루 먹지 말고 설탕 끊으십시오 하면 막 사람이 변해요. 한번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암 환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 대장암 환자래요. 말기래요. 의사가 몇 달 못 산대. 그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면서 여쭤봅니다. 식단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현미밥 한 그릇에다가 미소국에다가 멸치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브로콜리 이렇게 먹고, 점심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생선 쪽 이렇게 먹고, 저녁도 이렇게 먹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암 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야. 너무 식단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질문이 쫙 뜹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암 환자가 됐을까? 답이 안 떠요. 근데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먹게 되면은 느낌이 옵니다. 씹는 소리는 안 나와도, 안 들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지금 전화하시면서 뭐 드시고 계세요? 예. 과일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얼마쯤 드시는데요? 저는 김 박사님, 당신 신토부리가 뭔 줄 알아요? 그래요. 예, 잘 알죠. 저는 과일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끼고 삽니다. 그것도 신토부리 제일 좋은 거 항상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선생님, 그러면은 식단에 과일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왜 그렇죠? 과일이 식사가 아니죠. 과일은 내가 항상 끼고 사는 거니까. 그래요. 어떤 과일 드십니까? 철 따라서 가장 맛있고 달고 비싼 거. 선생님, 그러면 설명을 좀. 사과철 되면 제일 좋은 사과 있잖아. 후지 사과. 한국 배 있잖아. 포도. 그럼 굉장히 다네요. 그러면은 그거 드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신과일을 드십시오. 키위라든지 파파야라든지 그런 거 골라서 드십시오. 아니, 그렇게 맛없는 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기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일입니다. 이거 당장 끊어야 됩니다. 했더니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되네. 당신이 뭔데 나보러. 와, 괴물 변하겠죠? 그렇게 변해요. 그럼 저한테 야단을 칩니다. 나 혼자 사는데 매일같이 안식교인이 와서 음식을 해줘요. 그게 벌써 10몇 년이 넘었어. 그렇게 좋은, 당신 알잖아. 안식교인들 얼마나 음식 잘 먹는지, 좀 건강한 것만 그렇게 해주는데 혼자 저한테 야단을 쳐요. 근데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설명 안 들어요. 그러더니 당신이 내 주축이야. 소리 고래고래 지르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결국은 몇 달 지나서 이제 이분 돌아가셨어요. 자, 안식균이 그렇게 잘해줬으면은 암 걸리질 않았어야지. 처음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단이 그 애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예. 자, 그것도 돌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암세포는 설탕 먹고 살고요. 탄수화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몸이 다 아프대. 암 환자도 운동하는데 몸이 아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몸에 젖산이 많이 끼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축구하고 나면 그 다음 며칠 다 2주 동안 다리 아프잖아요. 세포 사이에 젖산이 끼어가지고 아파요. 근데 암 환자들은 워낙 젖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암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질된 거지만 암세포 덩어리가 된 이후부터는 그거는 외계인이 우리 몸을 호스트로 살고 있는 괴물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설탕 무조건, 탄수화물 무조건 없애고, 과당 무조건 없애고, 산소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건강 지키기 위해서. 자, 이건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암 환자가 운동을 하잖아요. 하루에 30분씩.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회복이 돼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암을 없애고 싶어 해요. 온몸에서. 근데 암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암은 다스려야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같이 덩어리 같이 그냥 달고 다니는, 너 암이야? 나 있어? 그래. 이게 그러니까 방심해가지고 이게 커가지고 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성장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암을 다스리면서 달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다해요. 그런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늦게 시작해. 많은 암 환자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가 옵니다. 그럼 해줄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이 알칼리로 되지를 않아요. 너무 마음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올해는 살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당신은 2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이 5개월 살아요. 6개월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죽는다는데. 만약 이분들이 4기에 말기에 오지 않고 1기, 2기에 왔으면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런 식단 받고 운동하고 제대로 하는 것을 했으면은 더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자, 암은 다스릴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은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항암제 개발하는 게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막힌 다음에 치매 연구를 시작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학교가 항암제 개발하는 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다. 그럼 너네도 박사학위를 항암제 개발하는 데로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깨달은 명을 보니까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도 교수로 여기 있지만은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암은 다스려야 된다. 그렇다고 너는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박사학위 받아라. 근데 암은 다스리는 거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했더니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1분, 2분 얘기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위층에서 선생님이 불러요. 너 내가 왜 불렀는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사람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 뭐 야단맞이 했는데 선생님 그래요. 너 왜 우리가 너를 왜 우리 학교 교수로 초빙했는지 알겠니? 그래요. 가만히 있었어요. 예, 가만히 있었어. 속으로 이제 잘하니까 불렀겠지 하면서 그랬는데 너 우리 학교가 우리 과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를 아냐? 그래요. 예, 압니다.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요. 근데 네가 학생들 앞에서 그런 이단 발언을 하면은, 이단적인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아냐? 당장 집사 들고 나가. 그 소리 하려면. 아니면 조용히 네 연구하면서 잘 지내. 그래요. 그 집을 딱 막았어요. 그게 90년대 중반이에요. 암은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먼저 얘기했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막혔어요. 근데 10년 후에 우연히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젊은 의사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거예요. 나는 암 전문이고 병원 의사였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나는 항암 치료 수술한 거 다 마다하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저는 암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깨달음이 온 걸 보니까 암은 다스리는 겁니다. 암은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나 혼자 아니라구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날 정도였어.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존스 홉킨스 거기 암센터에 있는 디렉터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 트릴리언을 써가지고 항암제 개발하려고 그러고 암을 낫게 하려고 퇴출력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암은 일어나기 전에 다스려가지고 암에서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암은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거의 같은 시간에 틀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마음대로 강의를 합니다. 암은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암은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식단부터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생활 습관 바꿔야 되고요. 생각 바꿔야 되고 합니다. 자, 암을 치료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통 암을 치료하는데 이제 키모테라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또 애들이 해야 돼요. 암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냐? 스피리추얼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이클로지컬, 멘탈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같은 거예요. 모든 암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암 환자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정리를 해도 하루아침에 암이 나요. 그건 진짜입니다. 저 식구도, 그러니까 저 집사람 쪽으로 식구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소문 듣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this is a miracle 합니다. 근데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으로 퍼지는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psychological if you have a problem with somebody else. 꼭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초대를 합니다. 갔어요. 어느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어느 성도님이에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해드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자랑 남자랑 몇 명만 앉혀놓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몇십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구역에 있는 사람을 다 부른 거야. 자기 구역 사람들을. 그래서 듣겠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암은 어떻게 다니셔도 문제가 뭐 해줬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여자는 앉아가지고 경청하라고 있고 사람들은 막 있는데 어느 남자 어른 하나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왔다리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보니까 남편인 것 같아. 근데 감동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되신 분이시니까 앉으세요. 옆에 잠깐 앉으십시오. 앉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게 된 게 뭐냐면 두 분 가운데 사이에 풀어지지 못한 게 있으면 지금 보십시오. 그 풀지 못한 것 때문에 암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을 딱 봅니다. 근데 비수가 쫙 날아가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움찔해요.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고 딱 보니까 여자는 얼굴이 백두장같이 하얗니다. 근데 남자는 시커매요. 골프 많이 쳐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기 골프 하는데 도사래요. 근데 세탁소가 2개인가 3개인가 하는 집이에요. 돈 잘 버는 집입니다. 여자는 새벽같이 나가지고 일하고 그러는데 남자는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친구들 가지고 하루 종일 내기 골프하고 오는 거예요. 여자에게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푸십시오. 남자가 막 여자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결국 못 푸는 것 같아요. 여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둘이 사이가 어떠냐 했더니 남편 옛날식으로 그대로 살고요 이러더라고.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식단 바꾸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식생활 바꾸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내 관계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풀고요. 옆에 푸십시오. 그러면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그게 암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자, 암은 다스릴 수 있느냐? 분명히 다스립니다. 암 환자들이 저한테 와요. 저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OH 프로그램이라고. 제 이름 치시고 OH 프로그램은 막 뜹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막 하는데 세미나로 다니고 환자들 달봐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뉴욕에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암 환자래요. 무슨 암이니까 요도암이래. 제가 이거 인터넷에 카톡에 갖고 다닙니다. 요도암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요도암인데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세요. 의사 소견서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 요도암인데 내가 지금 뭐 이거 막히게 되면은 한 2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가지고 소변 잘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불편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래요. 소견서 좀 보여주십시오. 아, 그 회의 안 보내주고 프로그램을 하겠대요. 프로그램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봐도 되냐, 6개월 프로그램이니까 가보십시오 했는데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결과를 2개를 받아오더라고요. 옛날 결과서랑 그 다음 요번 결과서 2개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 시킨 대로 하지 못하겠으니까는 이제 소견서를 못 받아온 것 같아요. 생각에. 근데 요번에 병원에 갔으니까 옛날 것도 같이 달래가지고 이제 가져온 것 같은데 보니까 이분이 원래 상태 이랬습니다. 요도암인데 2cm. 근데 전립선암, 요도암, 방광암, 그리고 대장암으로 가고 있어요. 3가지 암이 엉겨붙어 있고 4번째 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밑에가 완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변이 나올 수가 없어. 대변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야. 근데 요번에 갔을 때 봤더니 전립선암 없어졌고요. 요도암 없어졌고요. 방광암은 점 하나 있어요. 그럼 2개. 이거 쉬운 암이 아닙니다. 그렇대요. 전립선 암 환자들이 와요. 시킨 대로 합니다. 남자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전립선 암에 전립선 문제 있을 때 바이압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바이압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불구대 생활합니다. 발기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소변 조절 안 되고요. 문제 많은 거 대부분이에요. 필요 없어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요. 갑상선암 한국에 얼마 전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문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했어.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의사들이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상선암 수술한 건 너무 과도하게 했다. 10명 중에 9명은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괜히 했다. 돈 벌기 위해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암이라고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거 막 줄여가자니까 막 두섭씩 막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새겨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암이 옛날에는 어른들만 걸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애들한테는 암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암이 생겨요. 아이들한테 암이 있는 거는 100% 부모 잘못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이에요. 어린이 아이들이 암 환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제일 마찬가지예요. 식단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뻔해요. 마카로니, 치즈, 브레드, 치즈, 피자. 거의 같아.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미역에다가 이거 그거 아니야. 샐러드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애들이. 걔네들 뻔해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부모님한테. 이러니까 암에 걸리죠. 다 설명해 줬더니 애가 싫어하는 거 왜 먹입니까? 나도 그렇게 먹고 컸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부모는 그렇게 먹고 컸을지 몰라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먹고 컸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유전자가 벌써 변질돼가지고 진 익스프레션이 잘못 나온 거예요. 애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쁜 짓 다 해가지고 나쁜 상태 만들어 놓은 거로 애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물려받았으니까 금방 나빠지지.
부모 잘못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잖아. 아유 나 6.25 전쟁 때 고생 많이 해가지고 먹고 아유 얼마나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 근데 아 쟤네들은 맛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먹고 병 안 나요.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물려받은 게 무너진 거 물려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무너져요. 근데 먹여 그냥. 아이고 좋아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거 아니에요. 내 새끼 하려면 먹지 못하도록 해야지 돼요. 아토피가 그래요. 아토피 어린애들 환자들 옵니다. 그럼 식단을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식단이 전부 소위 말로 개떡 같아. 전부 피자, 핫도그, 소세지, 뭐 마카로니 치즈도 엄마가 직접 해주는 것도 아니야. 여기에 상대 넣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넣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하면 되는 거. 전부 그런 거. 거기 들어가는 치즈 진짜 치즈 안 써요. 치즈 맛나는 화학 물질 쓰지. 그런 것도 줘서 그래요. 아이들 프로그램 바꾸잖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부모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금방 회복해집니다. 애들 아토피 사이즈 문제 있는 거 있죠? 다 괜찮아져요. 아토피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요. 너무 못된 걸 먹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무너져가지고 독이 많아가지고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쌓여있는 게 갈 데가 없어서 일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고치잖아요. 소화기관 무너지고 고치잖아요. 그럼 이건 저절로 풀려요. 암 환자 있죠? 식단 뒤집어 엎으십시오. 알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뒤집어 엎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많이 갔죠? 지금 막 그냥 엄청 막 그냥 빨리 갔는데 그렇네요. 질문 몇 개만 받고 어떻게 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저희 김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20년 전에 개발하신 게 예. 표적제 같은데. 표적제 아닙니다. 요즘 표적 치료제는 저기 엔티바디 있죠? 항체에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추럴 프로덕트예요. 그러면 저기 그 써보신 그러니까 그 FDA에서 뭐 이렇게 허락은 승인 안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자, 그걸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제 목숨 내놔야 돼요. 특허 발견될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소문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을 제 맞바꿔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표적 치료제하고 예. 김 박사님께서 20여 년 전에 만들었다는 그 당시에 한 1000배나 몇 배, 예. 10,000배 정도 좋았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표적 치료제랑 예. 그 지금 옛날에 만드신 거랑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혹시 뭐 그냥 개스해가지고 게스팅해가지고 아마 제 거가 더 좋을 것 생각합니다. 표적 치료제도 말장난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스페시피시티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